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아래 체인소에 나오는 하야카와 아키가 들어간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키가 무한성에 다른 상인들과 함께 들어오고 타마의 과거와 흑막이 밝혀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요청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첫째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코코시보의 가래옵 참격과 부딪힌 여우의 악마. 코코시보의 날카로운 참격은 여우를 베어버리게 되었고 아키는 그 여우의 악마가 베어지는 사이 그대로 뛰어가 코코시보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코코시보는 그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해낸 뒤 아키에게 빠르게 반격을 했죠. 하지만 아키는 미래의 악마 능력으로 그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해냈고 아키가 화염의 호흡으로 코코시보의 목을 노리며 다시 칼을 휘두르자 코코시보는 랩친 세계를 통해 아키의 움직임을 읽어 그 공격을 피했죠. 그렇게 근접전에서 아키와 코코시보는 서로의 공격을 전부 다 피하며 막상막하처럼 보이게 되었고 코코시보는 니의 혹도 나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냐? 라고 당황했습니다. 아키는 묵묵히 다시 화염의 호흡을 시연했고 코코시보는 그래도 이 녀석의 화염의 호흡은 달의 호흡보다 완성도가 낮은 호흡, 기술의 차이로 넌 날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지어냈죠. 그렇게 다시 한번 아키와 코코시보가 부딪히러 가는 순간 둘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현기증이 일어나며 제자리에 멈춰 비틀거렸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몸을 보니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었고 풍주 사이미가 씻고 있는 상태로 자신의 팔 동맥 쪽에서는 피가 쏟아지고 있었죠. 사이미는 내 피는 희귀열, 혈기 녀석들이 내 피 냄새를 맡으면 만취가 된 것처럼 정신이 없게 되거든. 나만 쏙 빼놓고 둘만 싸우면 안 되지? 라고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이 자식 쓸데없는 짓을 이라며 사내미를 베어버리려고 했지만 사내미가 여러 명으로 겹쳐 보이며 비틀거렸고 그 뒤쪽으로는 사내미에게 목이 베어 소멸하고 있는 교코와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는 조야쿠텐이 보였죠. 사내미는 희귀열로 그 두 혈기를 무력화시키고 코코시보와 아키에게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내미는 몸에 피를 너무 많이 쏟은 나머지 비틀거리면서 다리가 풀려버렸고 코코시보는 저 자식 이미 체력의 한계가 왔을 텐데도 우리에게 공격을 하다니 무서운 정신력이군 이라고 했죠. 아키와 코코시보 둘 다 몸이 자신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았고 코코시보는 이 정도의 취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어차피 적응할 거라며 시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키는 지금이 기회라는 거 알아 여우의 악마에게 자신의 양쪽 다리를 줄 테니 모든 힘을 빌려주라고 계약을 했고 여우의 악마는 그대로 모든 몸이 소환되어 코코시보를 공격했죠. 혈기의 몸이기에 사내미의 피에 취해버린 코코시보와 아키와는 다르게 여우의 악마는 멀쩡한 상태. 처음에 자신을 베어버린 코코시보에게 열이 받은 여우의 악마는 그대로 거대한 앞발을 사용해 코코시보를 내리쳤고 내리치는 세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던 코코시보는 그대로 그 공격에 몸이 찢겨 나가버렸습니다. 코코시보는 너무나 큰 데미지에 고통스러워하며 여우에게 짓밟혔고 아키는 여우의 계약에서 잃은 다리를 재생한 뒤 비틀거리면서 쓰러져 있는 코코시보에 다가가 일륜도로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한편 미치리 앞에는 상위 도우마가 실실 쪼개면서 너무 맛있어 보이는 여자라고 다시 이렇게 귀할 때 여자 검사들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도우마를 공격해봤지만 도우마의 압도적이고 검사들을 상대로 우월한 혈기술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가득해지기만 했죠. 오바나의 무이치로 역시 미치를 지키기 위해 도우마에게 덤벼왔지만 그들 역시 도우마에게 다가가면 폐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도우마는 미치에게 다가가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거대한 여우의 발이 날아와 도우마를 쳐 날려버렸죠. 도우마는 대굴대굴 나뒹굴며 피를 토했고 그쪽을 바라보니 여우의 악마가 있었습니다. 여우의 악마는 너 또 만났구나 라고 하며 살기를 내비쳤고 아키는 여우의 악마 그 녀석은 이제 같은 편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여우는 나에게는 아니야 라고 하며 그대로 도우마를 앞발로 마구마구 패며 걸레짝으로 만들었고 그대로 도우마를 집어삼켜버리게 되었죠. 아카야는 여전히 교메이와 치열하게 싸우며 즐기고 있는 상황. 아카야는 확실히 지금껏 만난 귀할 때 온 중 가장 화끈한 싸움이 된다며 너도 혈기가 되어라를 시연했고 교메이는 그저 바위의 엽찰태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무자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부하인 코쿠시보가 퇴치당하자 상황이 좋지 않은 말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죠. 무한성 안에 있는 한 자신의 힘은 무한했고 목의 약점까지 극복한 자신이라면 이 모두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무자는 촉수를 뻗어 교메이와 힘겨루기라고 있던 아카자를 찔러버렸고 그대로 자신의 피를 다시 주입해 몸을 붕괴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다른 촉수를 끄집어낸 뒤 사방으로 뻗었고 귀할대 검사들을 날려버린과 동시에 탱겐과 싸우고 있던 규타로와 다키의 몸을 촉수로 꽂아버렸습니다. 무자는 감히 날 배신하고 저 여자의 밑에 들어간다고? 너희들은 그대로 사라져라 라고 했죠. 그렇게 압도적인 무장의 강함에 귀할대 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 심지어 상현의 혈기들과 싸운 상태였기에 더 이상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자는 애초에 너네가 이 무한성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 확정된 것이라며 사악하게 웃었고 몸에서 수십 개의 촉수를 뻗어 쓰러져 있는 주들을 조준했죠. 그런데 그 순간 무한성이 움직이더니 부서지기 시작했고 무자는 나킴에 뭐한 짓이냐 라며 나킴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는데 이미 나킴에는 유시로가 접근해 그녀를 제압한 상태, 그녀에게 타마의 약을 주입해 나킴의 몸 안에서는 무장의 세포와 타마요의 약이 싸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자는 이대로 타마요에게 무한성을 뺏기게 되면 큰일이기에 자신의 저주가 아직 지배적으로 있는 상태일 때 그녀를 죽여버렸고 무한성에 있던 모든 이들은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때 타마요가 무자에게 자 이제 네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고 무자는 감히 내가 이러고도 널 살려줄 듯 싶으냐? 라고 하며 타마요를 향해 촉수를 뻗었습니다. 그때 사네미의 희귀열에서 깨어난 아키가 화염의 호흡으로 그 촉수들을 다 잘라버렸고 타마요님은 내가 지킨다 라고 했죠. 무자는 멍청한 것 완전 저 여자에게 지배를 당하겠구나 라고 하며 아키에게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아키는 미래의 악마의 능력을 통해 무자의 공격 방향을 읽으며 촉수들을 베어나갔고 무자에게 근접해 화염의 호흡으로 목을 베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무자는 목이 베인과 동시에 재생해버리는 압도적인 재생력을 보였고 그대로 아키의 몸에 촉수를 꽂아버렸죠. 아키는 무자의 피가 몸에 들어오자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 재빨리 칼로 촉수들을 베어내며 빠져나왔는데 무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키를 압박했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많은 숫자의 촉수들은 아키의 미래 악마 능력으로도 전부 피할 수 없었고 그대로 아키의 몸에 다시금 꽂히게 되었죠. 무자는 크아 웃으며 타마요에게 이런 녀석이 너의 희망이었나? 이번에도 나를 죽이는 것은 실패했다 타마요 라고 소리쳤고 타마요는 젠장 아키로는 안 되는 건가? 라며 부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미치리가 사랑의 호흡으로 무자의 뒤를 노려 공격했고 암주 교메이 역시 힘을 짜내 무자의 몸을 날려버려 아키는 무자의 촉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무자는 이 벌레 같은 것들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며 그쪽을 바라봤는데 그때 아키가 뛰어와 데모칼을 무자에게 찔러 넣었습니다. 무자는 이 소름 끼치는 느낌 뭐지? 라며 아키를 쳐내려고 했는데 아키는 빠르게 뒤로 빠진 뒤 다시 한번 무자의 품 쪽으로 파고들어 찔러 라고 외쳤고 아키의 대못은 그대로 무자의 심장을 찔러버렸죠. 무자는 그 못에 어떤 독이 들어있어서 이런 기분 나쁜 느낌을 주는지 몰라도 내가 그딴 걸로 죽을 듯 싶으냐? 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키는 그럼 어디 한번 참아보시지 라고 하며 다시 뛰어들었고 무자는 왠지 저 대못에 찔리면 안되겠다는 본능적인 감각에 촉수를 뻗어 아키가 닿기 전에 아키의 몸을 꿰뚫어 공중에 매달아버렸죠. 그런데 아키는 공중에서 그 대못을 던지며 찔러! 라고 외쳤고 그 대못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빠르게 날아와 무자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키는 커즈 죽여버려! 라고 외쳤고 무자는 저주의 악마의 손길에 온몸이 움켜쥐게 되었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옴짝달싹 하지 못했죠. 아키는 저주의 악마에게 내 수명 100년을 줄 테니 그 녀석의 모든 것을 소멸시켜 라고 소리쳤고 저주의 악마는 건방진 인간 녀석이라고 한 뒤 무자의 온몸이 재생하고 또 재생해도 계속해서 온몸을 쥐어짜 죽여버렸고 무자는 결국 모든 세포가 저주의 악마로부터 저주받아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마요는 드디어 무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렸다는 것에 미소를 지었고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며 황홀해 했죠. 그러면서 타마요는 아키에게 이제 남아있는 귀할대 검사 녀석들만 죽여버리면 앞으로 나를 방해할 이들은 아무도 없다며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아키는 잠잠히 있다가 데모칼을 들었고
순식간에 뛰어가 타마의 심장에 그걸 찔러 넣었죠. 타마는 당황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비명을 질렀고, 유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이 녀석 감히 타마유님에게 라고 하며 뛰어들자 일륜도를 사용해 화염의 호흡으로 유시로의 목을 단칼에 날려버렸습니다. 아키는 저주의 악마의 힘을 사용하면서 겨우 정신을 차렸다. 감히 내 손으로 귀할대 검사를 죽이러 가다니, 아무래도 니녀의 지배력보다는 저주의 악마의 분노가 더 힘이 강했나 보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대못으로 타마를 찔렀죠. 보통 저주의 악마가 계약한 인간은 수명을 대가로 저주의 힘을 쓸 수 있는데, 부자에게 쓴 100년분의 수명은 보통 인간에게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의미였기에 가장 강력한 저주를 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키는 혈기의 몸이기 때문에 그 수명을 뺏겨도 죽지 않은 상황. 저주의 악마는 이 불공정한 계약이 점점 열이 받았던 거였습니다. 처음에 아키가 타마에게 지배를 받을 때는 인간들, 특히 아키가 고통당할 것을 그대로 즐길 수 있기에 인간의 고통을 원하는 악마의 본능으로 두고 보고 있었는데, 자꾸만 자신의 리스크가 강한 힘을 마음대로 쓴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그 100년의 수명을 써서라도 부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게 타마였기에 타마를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다짐을 했던 거였죠. 아키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대못을 다시 타마의 심장에 찔렀고, 저주의 악마는 이번 저주는 공짜로 해주마 라고 말한 뒤 타마의 온몸을 어둠 속으로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저주의 악마는 아키의 몸속에 있던 혈기의 세포까지 전부 태워버렸고, 악마의 힘을 무한히 쓸 수 있는 메커니즘을 파괴해버렸죠. 그렇게 아키는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아키는 자신이 타마의 지배를 받으며 했던 일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귀살대 검사들을 보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자신의 눈에 깃들어 있는 미래의 악마에게 너희 자식 이런 미래까지 알고 있어서 나를 이 세계의 악마와 만나라고 했던 거냐? 라고 물었죠. 미래의 악마는 크크 역시 재밌단 말이지. 하지만 너를 통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최악의 미래가 남아있지. 이제 그 미래가 시작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키의 몸은 희미해지기 시작하며 처음 이 세계의 악마의 능력에 당했을 때와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아키는 다시 자신의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앞에는 자신의 상관인 마키마가 자신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키는 너무나도 혼란한 상태. 마키마는 그런 아키에게 어떤 기나긴 꿈을 꾸셨나 보네요. 이제 총의 악마를 잡으러 갈 텐데 저와 계약하겠다고 말하세요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번 아키 시나리오도 7부까지 온 긴 시나리오가 되었는데, 체인소맨의 캐릭터들 중 가장 불행한 캐릭터 중 하나인 아키였기에 그 느낌을 살려보고자 아키에게 막강한 버프를 줌과 동시에 실현까지 함께 주게 되었네요.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시나리오는 좀 더 다크하고 비극적인 결말인 아키가 원래 세계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걸 생각했지만, 그래도 주인공 서사답게 승리하는 모습을 놓고 그 뒤 펼쳐질 또다시 반복되는 비극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는 게 원작을 아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것 같아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